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를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석소장의 목소리가 바닥을 긁는 느낌이 좀 많이 날 텐데 다름이 아니라 석소장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된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컨텐츠에서는 조금 목소리가 낮지 않을까, 듣기 불편하실 소리가 이렇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을 분석해본 것에 이어서 오늘은 숭실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컨텐츠에서 국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인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는 관방의 입장으로 큰 변경사항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세종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컨텐츠를 살펴보실 때에도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숭실대학교의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및 주요 사항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실기실적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용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컴퓨터학부, 글로벌 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 융합학부가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의 평가 방법 변경,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 실기실적 위주 전형들의 평가 방법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실기실적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도 개선이 되었으니까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변경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와는 별개로 실기실적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의 폐지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신설사항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석소장은 숭실대학교의 네임밸류를 고려했을 때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할 만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 다른 의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범주 내로 끌고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지원군과 합격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실적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기존까지 학생들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어 가고 있는 전형 구조인지라 애초에 특기자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정도로 실적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의 효용성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 평가가 포함되어 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의 경우 전형계획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맞게 1단계 수료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숭실대학교의 컴퓨터학부, 글로벌 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 융합학부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변경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숭실대학교의 전형계획 기준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정원 내 전형 인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기실적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의 인원 25명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인원으로 그대로 넘어왔고요. 증가한 실기실적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의 인원이 정시 전형의 인원으로 넘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소장이 세부 모집 단위 인원을 비교해본 결과 이전의 몇몇 대학교들처럼 모집 단위 자체에서 전형이 싹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은 2022학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부터 모집 단위의 인원이 비교적 소수였던 모집 단위들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블로그에 석소장이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세부 모집 인원을 첨부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말씀드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은 보통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쉽게도 숭실대학교의 경우에는 등급을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강화에 속합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인문 경상계열 기준 국수 탐중 2개 합 6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자연계열 기준 국수 탐중 2개 합 7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 기준 국수 탐중 2개 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을 요구를 하였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인문 경상계열 기준 국수 영탐중 2개 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1과목, 자연계열 기준 국수 탐중 2개 합 5등급 이내 과탐 상위 1과목,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 기준 국수 영탐중 2개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1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석소장이 등급을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강화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던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영어 과목의 포함 가능 사항과 2과목 평균을 따지던 탐구 과목이 상위 1과목으로만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강화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완화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는 3, 4등급을 받았을 때에도 무난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더러 설령 영어 영역
영역에서 2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2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 중 하나에서 2, 3등급을 받으면 역시 무난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을 기준으로는 강화가 맞으나 엄밀히 따져보면 예년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지가 늘어나서 완화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군의 입장에서는 2022학년도 대비 2과목 이상 4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배제되고 영어 과목에 자신이 있는 플러스 2개의 탐구 영역 중에서 한 과목에만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원군부터 실질 합격군 사이에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모집단인 컴퓨터 학부, 글로벌 미디어 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AI 융합 학부의 4개 모집단이 역시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모집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위에 4가지 모집단에 한해서 SSU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 자체는 부족해도 성실한 학업 역량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현재 학업 역량은 부족해도 확실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